안녕.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중단원 마무리 문제 2차 방정식 파트입니다. 그쵸? 우리 2차 방정식 파트와 그리고 대단한 마무리 안에서는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의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문자식 파트에서 몇 페이지다? 우리 친구들 대답해볼까? 50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풀어보았죠? 1번 문제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는 것은 요거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어디도 다 이항시킨다. 우리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어디는 다? 좌변을 이항시켜줘서 좌변의 형태가 x에 대한 몇 차식일 때 x에 대한 몇 차식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x에 대한 몇 차식일 때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는 0이면 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다. 그쵸? 이런 문제, 시험 문제 항상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에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방정식과 그 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항상 주어집니다.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쵸. 기출 문제 중에서 이건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주어져 있대?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근이 x가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을 때 수 a의 값을 구하래. 우리 친구들 그럼 어떻게 푼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에 대입하면 2 곱하기 뭡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맞아요. 마이너스 1에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1 더하기 a는 0이 나옵니다. 맞아요. 따라서 어떻게 나옵니까? 3 더하기 a는 뭐 나옵니까? 3 더하기 a는 뭐 나옵니까? 0. 따라서 a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풀어줄 수 있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과정 시험 문제 반드시 이렇게 빈칸 두는 형식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뚫어놓고 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뭐 값을 다 더하시오. 다 더한 값을 구하시오. 따라서 반드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래. 6번 문제 보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줍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써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기출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다는 거. 그쵸? 그리고 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2번 문제인가? 4번 문제였나? 근데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이죠? 그쵸? 그래서 중근을 갖는 거, 요거 선생님이 겁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x의 개수를 뭘로 나눠서 2로 나눠서 제곱해준 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상수항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11을 2로 나눠서 제곱해준 게 상수항, 근데 우리 친구들 상수항 못 하면 안 되죠? 상수는 x 빼놓고 나머지 숫자들을 다 상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상수는요 4k 플러스 뭡니까? 8이 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36은 뭐가 됩니까? 4k 플러스 8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4k는요 8 이항시켜주면 우리 친구들 대답해볼까? 28이 된다. k는 뭐가 나온다? 양변을 4로 나눠주면 7이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 봅시다. 이게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얘도 기출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A와 B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완전 제곱식을 풀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를 나눠준다 라고 합니다. 그쵸? 일단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면 우리 친구들 불러볼까요? x의 제곱 어떻게 된다? 4로 나눠주니까 2x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4분의 3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해줍니까? 상수항은 이항시켜줍니다. 그쵸? 상수항 이항시켜주고 난 다음에 좌변의 형태를 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양변에 어떻게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를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눠서 2로 나눠서 제곱해준 거 뭐가 나온다? 1. 따라서 뒤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양변에 똑같이 뭐가 붙어야지 식이 변함이 없으면 성립하죠?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변도 좌변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x-1에 뭡니까? 제곱은 뭐가 됩니까? 4분의 4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7 맞아요?
형태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1이 아니고 따라서 A는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B는 뭐가 나옵니다. B는 뭐가 나옵니까? B는 뭐가 나옵니까? B는 4분의 7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맞았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얘는 근해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죠. 10번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도 근해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해 공식을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때 m의 값 구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2차 방정식에 복잡한 식의 2차 방정식 푸는 문제 시험 문제 나오죠.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형식으로 변형돼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13번 넘어갑니다. 13번에 마찬가지로 두 군 사이의 정수의 개수 좌변으로 다 이항시킨 다음에 어떻게 된다? 2차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두 군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14번 봅니다. 14번 문제는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은지와 종우가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만 은지는 뭐를 잘못 봤다는 거야?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거야. 근데 은지는 잘 본 게 뭐야? 그럼 은지가 잘 본 것은 뭘 잘 봤다는 거야? x의 개수가 아니고 뭘 잘 봤다는 거야? 상수항을 잘 봤다는 겁니다. 상수항을 잘 봤어요. 맞아요. 그쵸? 따라서 여기는 상수항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 따라서 두 군을 뭐라고 하는데 두 군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건 x 플러스 2 맞아요. 그리고 x 플러스 2가 아니고 x 마이너스 아니 어떻게 되죠?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두 군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나오면 x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 3 맞아요. 그리고 근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2는 뭡니까? 0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개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6은 뭡니까? 0이 됩니다. x 제곱의 개수가 뭐인지 반드시 확인합니까? 같은지 확인해 주면은 뭐만 취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는 상수항을 잘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 누구만 가져옵니까? 마이너스 6을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6이 누구의 값이 된다고 합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여기서 상수는 b가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b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봅시다. 종호는 뭘 상수항을 잘못 보고서 뭘 잘 봤다는 거야? 그러면 종호는 x의 개수를 잘 봤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종호는 뭐라고 씁니까? x의 개수를 잘 봤어요. 맞아요. 따라서 x의 개수를 가지고 올 거예요. x의 개수가 곧 뭐였으니까? a였으니까. 그쵸? 따라서 근이 어떻게 나왔대? 근이 마이너스 1과 그 8이 나왔다는 거야.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일단 마이너스 1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x 플러스 뭡니까? 1 맞아요. 그리고 근이 뭐가 나오기 위해서 8이 나오기 x 마이너스 8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0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을 예쁘게 정리해주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이죠? 양 더해주는 거니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뭡니까? 0이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뭐인지 확인하고 1인지 확인해 줬으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 뭐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x의 개수 뭐를 가져와? x의 개수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7을 가져온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a가 된다 라고 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따라서 a가 마이너스 7이었고요. b가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딱 더해주면 마이너스 13이라고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 밑에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쵸?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는 살펴봅시다. 여기는 어떤 문제야?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왜 잘못 봤대? 잘못 봐서 x의 개수와 상수를 바꾸어 풀었더니만 한 근이 x는 1이 나왔대. 이때 올바른 근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근이, 지금 잘못 풀어서 나온 근이 x는 1이었으니까 x는 1에 준식에다 뭐 해준다? 대입해 줍니다. 따라서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2a 맞아요. 그리고 a 마이너스 3은 뭡니까? 0입니다. 따라서 우리 a 값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맞아요. 마이너스 a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었습니다. a가 뭐였다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또 준식에다 대입해주는 거야.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4
4x 맞아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 마이너스 5. 그런데 뭐랑 바꿔서 풀었대. x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꾸어서 풀었으니까 x의 개수와 상수를 뭐 해주면 됩니까? 바꿔주면 된다는 거. 바꿔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두 개 바꿔줘 봅시다. x의 개수가 지금 상수항 가고 상수항 마이너스 5가 x의 개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올바른 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4, 1 해놓고 나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마이너스 5라고 나옵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x-1은 뭡니까? 0 나와서 따라서 x는 뭐였습니다? 4 또는 x는 뭐였습니까?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쵸?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된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50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풀었었죠? 밀어치기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그쵸? 얘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쵸? 기출문제에 뭘로 나왔냐면은 서답형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쵸? 이 문제는 서답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는 거. 16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 16번 문제 보니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두근의 차가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1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구하래. 얘도 기출문제였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뭔가 뭐를 이용하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사실상 더 문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는 뭐의 형태이기 때문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준다. 제곱근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양변에 뭘로 나눈다. 4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가 나옵니까? 4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제곱해서 x-1을 제곱했더니 4분의 a가 나오기 때문에 x-2는 4분의 a의 제곱근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x-2는요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루트 씌워주세요. 그쵸? 따라서 루트 4분의 a가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우리 정리해주면요 x는요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에 뭐가 있어요? 제곱 인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줍니까? 2 맞아요. 2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a가 됩니다. 그런데 두근의 차가 뭐가 나오는데 1이 나오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큰 수는요 2 플러스 뭐가 됩니까? 2 루트 a가 되는 거고요. 작은 수는요 뭐가 됩니까? 작은 수는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가 작은 수가 된다는 거 빼주게 되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볼까? 루트 a가 됩니다. 맞아요.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근의 차가 1이 나오기 때문에 1 이렇게 써주면요 그럼 어떻게 준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다? a는 뭐 나옵니까? a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쵸? 우리 친구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17번 문제는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점 뭐를 지난데 이렇게 지났을 때 제4사분면에 지나지 않을 때 수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x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우리 친구들 대답해보고 x에다가 a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요. y 대신에 이 a의 제곱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뭔가 4사분면은 x가 0보다 뭐하고 크고 y가 0보다 작을 때의 값을 제시켜주면 됩니다. 그쵸? 18번 문제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봅시다. 직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는데 점 P는 어디 위에서 있대? 선분 AB 위에 있는데 점 P는요. A에서 어디로 움직이는데? B로 움직이는데 1초에 얼마만큼? 1cm 만큼 움직이고요. 점 Q는 어디 위에 있는? 선분 BC 위에 있는데 어떻게 돼? 1초에 얼마만큼 움직이는데? 2cm 만큼 움직이는데 P와 Q가 동시에 출발할 때 삼각형 누구의 넓이가? 삼각형 PBQ의 넓이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64 제곱센티미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x라고 둘 건데 누가 삼각형 누구의 넓이가? 삼각형 누구의 넓이가 p BQ의 넓이가 뭐가 되는 64가 되는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x초라 하자. 맞아요. 그쵸?
하차.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누구의 길이를 명시해줘야 되나? 선분 BP의 길이를, PB의 길이를 명시해줘야겠다. 근데 선분 BP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가 16cm이고 선분 AQ의 길이가 뭐 나온다? 선분 AQ의 길이는 1초에 1cm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센티미터가 되기 때문에 선분 PB의 길이는 16-x가 된다. 따라서 16-x가 되는 거 16-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분 BQ의 길이는 1초에 2cm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이 x가 선분 누구의 길이다? 선분 누구의 길이다? BQ의 길이다. 선분 BQ의 길이가 이 x가 됩니다. 그런데 삼각형 누구의 넓이가 BQ의 넓이가 뭐가 나오기 때문에 64가 나오기 때문에 64는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이 x 곱하기 뭐가 됩니까? 16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식을 정리해 주면은 어떻게 나온다? 약분 해주고 난 다음에 64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배 법칙 사용하면 16x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다. 지금 우변으로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맞아요. 그리고 더하기 64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8의 뭡니까? 제곱은 0이 나온다. 따라서 x는 뭐가 나옵니까? x는 8이 나온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뭐라고 합니까? 8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1점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세팅한 게 1점이고요. 식을 보존하는 게 몇 점이었다? 1점이고요. 선분의 길이를 세팅하는 게 1점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세팅했을 때 1점 이렇게 해서 5점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55페이지는 뭐다? 대단한 마무리입니다. 문자식 파트에 곱셈 공식 부분은 빼놓고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다 곱 맞아요. 그쵸? 지난번에 시험범위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범위 인수분해 되는 거 간단히 하는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 출제되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50몇 페이지 7페이지에 가보면은 아까 요거는 우리가 풀어본 적 있죠? 앞에서 8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7.25가 되는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휴지 높이가 뭐가 되는데 12가 되는 두루마리 휴지 알죠? 가운데가 뽕뽕 뚫려 있죠? 따라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2.25일 때 두루마리 화장지의 부피를 구하라.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 건가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가운데 비어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밑면의 넓이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7점 뭡니까? 7.25의 뭡니까? 제곱파입니다. 아래 제곱파이고 높이가 뭐가 나옵니까? 12가 됩니다. 얘가 지금 큰 원기둥의 부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원기둥에서 밑면의 넓이가 2.25였습니다. 2.25의 뭡니까? 제곱파이에서 뭐를 곱해주면 됩니다. 12를 곱해주면 됩니다. 얘를 빼주면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의 부피가 된다는 거. 그렇죠. 공통 인수가 12파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2파이로 묶어낼 예정입니다. 묶어주면요. 12파이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7.25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2.25의 제곱을 뭐 해줍니까?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제곱의 차는 뭘로 바뀐다?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합차의 곱으로 바뀌죠. 따라서 7.25 더하기 뭐라고 씁니까? 2.25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25에서 2.25를 뭐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 다시 한번 써주면 12파이 더한값 뭐 나옵니까? 더한값 계산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더한값 뭐가 나옵니까? 9.5입니다. 따라서 9.5라고 써주고요. 뺀값은 뭡니까? 뺀값은 5가 됩니다. 계산해주면 뭐 나옵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주세요. 계산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12 곱하기 5 하면은 60이고요. 60에서 9.5를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570입니다. 따라서 570 뭐라고 씁니까? 파이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9번 문제는 우리 대수막대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것은 얘를 가지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해서 둘레의 길이 구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항상 한근을 주어져 있고 A값 구하는 문제 있죠. 그래서 X에다가 E 대입해서 A값 구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13번 문제는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큰 근이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될 때 K값을 모두 구하는 거, 이거 서술형 기출문제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해 중에서 가장 큰 근을 컨택한 다음에 그 큰 근을 넣고 난 다음에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거 14번 문제는 앞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 15번 쭉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중근 나오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중근 나오는 거 풀어주면 되고요. 얘도 중근 나오는 거, 아이고 선생님 진짜 중근 나오는 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요거 풀어주면 되고요.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밑에 문제가 지금 중근을 갖도록 하는 뭐를 구하래? 중근을 갖도록 하는 누구의 값을 구하래?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볼까요? m의 값을 구하래. 근데 식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볼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개한 다음에 우변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개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m 뭡니까? mx에 뭡니까? 제곱 써주고요. 마이너스 mx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개해주면 3x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변으로 지금 뭐 해줍니까? 이항시켜줍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류항끼리 뭔가 세팅해야 돼. 동류항끼리 세팅하면요.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m-3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x의 개수는요. 뭐가 됩니까? x의 개수는요. 이렇게 묶어주면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고 마이너스 묶어주면 m-3입니다. x의 개수도 m-3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런데 얘가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x제곱의 개수가 뭐인지 확인해 봐야 돼. 1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 따라서 x제곱의 개수 x-3, n-3으로 뭐 해줍니까? 나눠줍니다. 맞아요.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는 x고요. 여기 밑에 끝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n-3 분의 2는 0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이제 1인 거 확인했으니까 x의 개수 마이너스 1에서 뭘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준 게 뭐가 나옵니까? 상수 n-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얘를 예쁘게 정리해주면 4분의 1은 뭐가 나옵니까? m 분의 2가 됩니다. 지그재그 곱한 결과가 같아지죠. 이렇게 곱한 결과가 같아지기 때문에 8은요. 여기 밑에다 써줄게요. 8은요. 뭐라고 써줍니까? 4랑 2랑 곱한 거는요. n-3이 됩니다. 따라서 m은요. 뭐가 나옵니까? 11이 나온다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작년 기출문제였던 것 같아요. 서답형. 그쵸?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요. 주사위를 몇 번 던졌기 때문에 두 번 던졌기 때문에 36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어떻게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써서 뭔가 그거를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된다는 거. 작년 서답형 기출문제였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에는 가장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뭐를 갖는데 중근을 가질 때 2차 방정식에 뭐를 구하래? 제곱에 두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 단 k는 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석합니까? 이렇게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x제곱의 개수가 뭐인지 확인합니까? 1인지 확인해 줍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반드시 1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를 식을 써주면요. x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을 뭘로 나눠서 2를 나눠서 제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상수 k가 수기 때문에 5k 플러스 1이 상수가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16은요. 5k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5k는 뭐가 나오냐? 5k는 뭐 나옵니까? 15가 되고요. k는 뭐가 됩니까? 3이 됩니다. 맞아요. k가 3이 되고요. 이 k를 어디다 대입합니까? k를 3을요. 어디 2차 방정식에다가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 일단 이 1 해놓고 1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지그재그 곱해서 x의 개수인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1에다 붙여야 돼. 위에 1 아니면 아래 1에다가 붙여줘야 돼.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 위에다가 아래다가 붙여주는 게 맞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인수분해 한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x 플러스 1 맞아요. 이 x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요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됩니까? x는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두 분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뭐라고 합니까? 2분의 1의 뭡니까? 제곱 이렇게 써주면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4분의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중근에 가졌을 때 이 K값 우리가 나중에 밑에서부터 한번 카운팅 해봅시다. 답을 구하는 거 1점 그리고 난 다음에 답 2개 X의 값 2개 구하는 거 1점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 열심히 세팅하는 거 몇 점? 1점 맞아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 이렇게 이용하는 거 1점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용하는 거 이렇게 K값 구하는 거 1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잘 보면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얘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문제가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페이지가 지금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였습니다. 61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너희비의 합을 구하래. 그쵸? 얘도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선분 A, P와 BP를 각변으로 하는 뭐를 만들었대?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만 어떻게 돼? 정사각형의 너희비의 합이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74제곱센티미터가 나왔을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P의 길이를 뭐라고 합니까? AP의 길이를 뭐라고 합니까? X라 하자. 맞아요. 따라서 선분 AP는요, X가 되면요, 선분 누구의 길이는요, PB의 길이는 12-X가 됩니다. 따라서 X라 하면은 선분 누구의 길이는 PB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12-X. 라 하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라 하자 맞아요. 그런데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74였으니까 식을 보존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존시켜주면 12-x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 7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식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어떻게 나옵니까? 144 마이너스 24 맞아요. x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74는요 0이 됩니다. 맞아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우변으로 다 이항시켜줘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얘를 정리해주면 이 x의 뭡니까? 제곱 마이너스 24 x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뭐갑니까? 70은 0입니다. x제곱의 개수로 나눠주면 좋겠죠. 짝수니까 12x 더하기 35입니다. 왠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7, 5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는요. x-7 그리고 x-5는 0입니다. 따라서 x는요 5 또는 뭡니까? x는 뭡니까? 7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누구의 길이가 더 지금 길다는 겁니까? 선분 누구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선분 AP의 길이가 선분 BP의 길이보다 작으니까 누가 x가 뭐를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x가 5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5를 선택하면은 선분 AP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식을 구하게 되고 얘가 만약에 서답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얘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얘가 답은 1점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몇 개를 컨택해야 됩니까? 2개의 해를 컨택한 거 1점 그리고 2차 방정식 조준 1점 식 보존하는 거 몇 점? 1점 맞아요. 그리고 문자 놓는 거 1점 이렇게 해서 5점이 카운팅 된다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문제는 앞에서 풀어본 적 있죠. 종이접기 문제는 시험 문제 핑퐁으로 출제 자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1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그래프 위에 한 점이 a, b, p가 주어져 있을 때 a, b로 주어져 있을 때 이때 각각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q 그리고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O
OQPR의 넓이가 뭐가 되게 하는 12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래. 단 어떻게 했는데 B가 A보다 더 크고 그리고 0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A, B이긴 하지만 이게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어디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를 통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지만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기 위해서 B는요 어떻게 됩니까? B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점 P라는 이 I는요 A,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라고 쓰면요. 문자가 두 개에서 하나의 문자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뭘 해야 될까요? 점 Q의 좌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점 Q의 좌표는 점 P의 X좌표이기 때문에 점 Q의 좌표 써주면 뭐가 나옵니까? X좌표니까 그냥 A, 뭡니까? A, 0 맞아요. 여기가 A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 R에 Y좌표가 뭐가 나옵니까? Y좌표가 뭐가 나옵니까? 우리 친구 대답해 볼까요? 점 P의 Y좌표랑 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0, 뭡니까? 0, 뭐라고 써줍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다 양수의 값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문제는 1사분면에 있는 점보다는 2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점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들이 양수인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높이를 계산해 뭔가 여기 해줘볼까?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뭔가 두 개를 가로의 길이가 뭡니까? 가로의 길이가 5Q 맞아요. 5Q의 길이가 뭐가 나오고요? A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PQ의 길이가 뭐 나옵니까? PQ의 길이가 뭐가 나옵니까? PQ든 OR이든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8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가 12가 되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 두 개를 명시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넓이가 12입니다. 따라서 12라는 이 I는요. 어떻게 됩니까? 밑면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A였고요. 높이가 뭐였습니까?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글씨체를 좀 작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2는요, 마이너스 A의 분배 법칙이 있는데,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8A 맞아요. 따라서 여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면요, A의 제곱, 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12죠. 플러스 12는요 0이 됩니다. 맞아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죠? 그렇죠. 6, 2로 됩니다. 6, 2로 됩니다.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6이고요. A-2는 0 맞아요. A는요 2가 되고요. 또는 A는 뭐가 됩니까? 6이 됩니다. 반드시 두 개의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A가 2일 때 어디다 대입합니까? 점 P의 값은 뭐가 됩니까? 2, 뭡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었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니까 뭐가 납니까? 6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6일 때는요 뭡니까? P는요 몇 콤마면 6, 2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값이 더 크다는 거야? 우리 여기서 했잖아. B가 A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컨택된다는 거야? 얘가 컨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점 P의 좌표는요 2, 6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이런 문제가 서답형에 나온다면요. 일단 식이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 여기에서 하나. 맞아요.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 1점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점 어디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친구들 두 개를 선택한 요 답 구하는 거예요. 1점 맞아요. 여기 1점 맞아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을 보존시키는 거 처음에 몇 점입니까? 여기 1점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점 세팅해 주는 거 요거 점 세팅하는 게 여기가 몇 점입니까? 1점입니다. 그쵸? 점을 세팅하든지 아니면 A와 B의 관계식을 이렇게 세팅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세팅해 주거나 아니면 선분의 길이를 반드시 세팅해 줘야 됩니다.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밑에 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기출문제였습니다. 28번 문제는 기출문제였고요. 한 근을 뭐라고 하는데 A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을 구하래. A는 단 0이 아니래. 그러면 한 근이 A였으니까 X 대신에 뭐에 대입하면 된다? A를 대입해 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은
0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지금 뭐니까 뭐는 없어요. 우리 친구 대답해 볼 거예요. a의 제곱은 없으니까 양변에 뭐를 나눠주면 됩니까? a로 나눠주면 됩니다.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면요. a 더하기 3 더하기 a분의 1 맞아요. 따라서 a 더하기 a분의 1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줍니다. 요 비슷한 방법으로 요 밑에 있는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요 밑에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28번 문제 봅시다. 23번 해설입니다. 23번에 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뭐이고 세로의 길이가 각각 x와 15xcm랑 15cm가 주어져 있은 직사각형이래요. 이때 정사각형 ABCD를 오려냈더니만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 ABCD랑 누구랑 직사각형 ABCD랑 누구랑 직사각형 누구랑 DPQC랑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대? 닮음인 관계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요 작은 직사각형 DPQC를 밑에다가 살짝 그려봐야지만 우리가 어떤 게 닮음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얘가 C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위를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닮음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닮음비를 써야 될 것 같아. 선분 AD랑 대응하는 게 누구요? 선분 DC요. 선분 DC는 뭐가 나옵니까? 15가 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5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분 DC랑 대응하는 게 선분 CP가 될 거야. 선분 CP의 길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선분 CP의 길이는요.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뭐가 나오기 때문에 15가 됩니다. 여기도 15가 됩니다. 그쵸? 근데 전체 선분 BC의 길이는 X가 되기 때문에 X-15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선분 누구의 길이가 선분 CQ의 길이가 X-15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선분 AD와 대응하는 변이 선분 DC가 되니까 닮은비를 쓰면은 X 대 15는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선분 DC가 15 대 선분 CQ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X-15가 됩니다. 그쵸?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지기 때문에 외항의 곱은요 x에다가 x-15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의 제곱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15의 제곱입니다. 그쵸? 이거 계산 안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얘는 인수분해가 되진 않아요. 수가 큰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데 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x제곱의 개수와 지금 상수항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해 줄까요? 제곱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근해 공식에 식을 대입해도요. 식이 나이스하게 나옵니다. 그럼 믿고 근해 공식을 대입해 봅시다. x는요. 근해 공식은요. 어떻게 하면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15입니다. b제곱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뒤에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래서 b제곱 15의 제곱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15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4ac입니다. 그쵸? 근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4a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나요? 맞아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다시 2분의 지금 안에 루트 15의 제곱이 같으니까 앞에 묶어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루트 15의 제곱이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5개가 있어요. 5 곱하기 루트 15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루트 15의 제곱 뭐 할 겁니까? 앞으로 나올 겁니다. 믿어주세요. 따라서 2분의 15 플러스 마이너스 15 루트 5로 나옵니다. 그런데 x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가 0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뭐가 됩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여기서 양수 누구? 2분의 15 더하기 15 루트 5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닮은 식을 구하고 이렇게 제곱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근해 공식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입해도 이렇게 식이 나이스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봅시다. 이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이 다음 문제 거의 마지막 해설입니다. 요 밑에는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죠? 그럼 마지막 해설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근데 a, b가 몰라. 근데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와 a 곱하기 b의 값을 각각 구하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의 식을 만들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해가 나오려면 x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 맞아요? 그 해가 3분의 1이 나면 x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요? 는 0입니다. 그쵸? 근데 이거 식 너무 계산하기 힘들어.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면은, 지금 상수항이 뭐가 나오냐면, 상수항이 우리 친구들이 뭐가 나오죠?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상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수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 맞아요? 6을 곱해서 각각 2, 3을 나눠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다는 뭐를 곱하고 1을 곱하고 여기다는 뭐를 곱하고 3을 곱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x 플러스 1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개해 주는 게 더 빠르겠죠. 6x의 제곱 그리고 난 다음에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 뭡니까?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2였습니다. 또 계산하면은 뭡니까? 1입니다. 따라서 x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지금 상수항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a, b가 되는 거고요. a-b가 뭐가 됩니까? 1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요 6이 되는 거고요. a-b는요 뭐는 1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문자식 파트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2차 함수 파트의 문제는요. 선생님이 하루가 딜레이 됐습니다.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날 올려주기로 했는데 일요일, 월요일로 이렇게 선생님 변경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양해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뒤에 2차 함수 부분도 열심히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납시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